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270불 언제쯤 도달하나 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 후에 확 바뀌나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그런 또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이 이성보다는 오히려 감정이 더 지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성적 사고를 하다가도요, 어떤 위기가 터진다거나, 공포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요, 금세 뒤집히고 바뀌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요, 한꺼번에 주식시장이 내려앉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의 이슈 때문에 상승하기도 하고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자꾸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이 항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감정적인 그런 이 이모션이, 이 시장의 지금 마켓은 어떤 이모션이 이끌고 가는가, what emotion is driving the market now,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늘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감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기분이 나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좋다가 내일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내리고 또 내일 내리다가 그 다음날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요, 특별하게 거기에 무슨 내 주식에 문제가 있거나 내 회사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매크로 상황들, 예상치 못한 일들, 여러분 지금 허리케인이 갑자기 시리즈로 들이닥치면, 지금 현재 플로리다에 들이닥치고 있거든요. 큰 허리케인이. 자, 헬렌이라는 허리케인인데 그게 들이닥치니까요, 또 갑작스럽게 그게 영향받는 게 많죠. 기름값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컨스트럭션 관련된 거, 이게 갑자기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는 뭔가 인내하면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Fear and Greed Index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7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시장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공포 상태였어요. Fear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바로 연준 의장의 0.5% 인하, 금리 인하면서 분위기가 뭔가 계속 미정미정했죠. 그때도 금리 인하했지만 분위기가요, 하루만 좋고 계속 중립 상태, 뉴트럴 상태에 머물거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가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폭망할 분위기는 아닌데, 왜냐면요, 지금 GDP 예상이 3%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좋아요.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이 초경제가 3%씩 성장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니까요.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 쪽에서 저소득층들이 좀 데미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감지되니까 시장이 좀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러다가도 또 갑작스러운 데이터 하나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요, not bad, 나쁘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 익스트림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9월달 지나고, 자, 10월, 11월 가면서요, 흐름을 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가을을 잘 기대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요,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4대 선물 시장 자체는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우 보십시오. 0.0%.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고, 제로고요. 자, S&P도 0.04. 자, 이것도 의미 없는 상승이죠. 그리고 나스닥도 제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선물 시장도 큰 변동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큰 어떤 이 인풋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을 변동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굉장히 지금 그냥 횡보 상태죠. 사실 9월 달이 원래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9월 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잘 넘어갔다고 봅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이 안 좋은 9월 달에 오히려 지금 잘 올라왔죠. 8월부터인가요? 7월부터인가 해서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해 왔잖아요. 사실 테슬라는 굉장히 선방했어요. 남들이 안 좋다라고 하니 9월 달에 좋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10월 달에 있는 이벤트. 그리고 또 테슬라의 이제 9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요, 9월 달이 지나야 됩니다. 9월 달 지나고, 그리고 또 GDP 그 데이터가, 실질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면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 본격적 게임은요, 10월, 11월 대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 보세요. 많이 내려왔죠. 67.57입니다. 자, 오일 쪽도 지금 뭐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오일은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오일이 떨어진다.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따가 우리 핵심 뉴스 통해서 중요한 오일 관련된 이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어요. 3.8입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근데 좀 지나면은 결국 이 10년물 금리도 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한 3.5만 찍어주면 괜찮거든요. 그 아래로만 움직이면 굉장히 좋죠.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굉장히 좋은 분석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이 월가에 꽤 또 알려져 있는 그런 경제 분석가가요. 자, 우리가 타이틀 보시면요. 지금 우리 미국이 경제적인 그 펑크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어려운 그 경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빠져나온 것 같다. 자,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 증거까지 드러냈는데, 자, 위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 내 주식이나 내 개인 재정 상황이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 어느 누구가 나와가지고 경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내 주식이 떨어지거나 또 내가 뭐 실업자가 됐거나 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financially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경제학자나 또 실물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미국 경제가 전체로 좋아요 이러면은 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러나 뭐 모든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everything is good? No, it's not true 라고 얘기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적어도요. 지금 최근에 그 몇 년 사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면서 거의 한 2년, 뭐 2, 3년 이상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안 좋은 분위기가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분위기는 거의 끝이 났고 그 끝이 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팩터가 있다고 그래요. 자, 두 가지 요소 덕분에 정말 최악은 이제 지나고 흐름이 이제 분위기가 좋은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핑크빛으로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보면요. Gas prices falling while stocks are surg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 두 가지를 소위 말해서 이 주식시장과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가보면요. 기름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기름 가격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기름값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은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여러분 우리 테슬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빅테크 매그니피선트 7은 뭐 이 오르락 내리락을 있었지만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올해 또 초반에 계속 이끌고 왔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올라가는데 기름값 떨어져요. 이것만큼 분위기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학,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 있죠. 이 바이브노믹스라고 하는 이 101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stocks up, gas down 이라고 하면 이 공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이 있는데 주식은 오르는데 기름값은 떨어진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걸 good vibe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심리 상태도 꽤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생각보다 좋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기름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은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기름값이라는 게요 여전히 기름이라고 하는 거, 오일이라고 하는 건 이 공장이랄지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근데 기름값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67달러까지 내려왔다. 만약에 60달러 초반에 계속 머물면서 60달러까지도 깨져버린다. 그러면요,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겠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바람을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또 좋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기름값이 빠질 때가 굉장히 이 체감 어떤 경제가 좋은 경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국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사실은 가장 치명타를 입은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중국 사람들만큼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수의 자산들이 대부분 다가 부동산에 대해 있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이 부동산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는 이 탑 1, 2, 3, 4 이런 회사들이 망가질 거라고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집 다시는 안 산다 그러고 뭐 이제는 이 집에다가 분양을 받기보다는 적금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드디어 중국 당국이 나섭니다. 시진핑마저 나서가지고요. 자, 시진핑과 그리고 위에 탑 리더들 있죠. 중국의 이제 이 시진핑을 비롯해서 전체 탑 이 핵심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call for halting real estate decline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요, 폭발 직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로컬에 있는 이 현재 중국 사람들도요, 막 울고 불고 전 재산을 날리고 회복이 안 되니까 다들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지방 정부들 특히 부동산으로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대중들이 너무나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폭발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마저도 이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사실 시진핑은 이 중국 경제가 너무 부동산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에 못마땅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진핑이가 뭐 최첨단이랄지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경제가 계속 이렇게 끌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부동산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지만요, 일단 시장은요 굉장히 화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주가도, 중국 주가도 이 부양책에 계속 힘을 받고 있죠. 지금 부양책을 다 꺼내들었잖아요. 현금 살포한다부터 시작해서 이 부양책이 나오니까 미국에 오늘 제가 1부터도 설명했지만 또 한 투자자는 지금 중국에 올인해야 된다. 중국에 뭐 투자를 뭐 집중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조금 의아하면서 뭘 사야 되는데 이러니까 뭐 everything 다 사야 된다. 선물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돼. 이렇게 다 중국의 ETF를 사야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절대 중국 투자하지 말라고요. 그냥 미국 것만 하세요. 미국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굳이 중국까지 가서 더 벌겠다? 여러분, 중국은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돼야 되는데요.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중국은요 뭐 항상 그냥 뭐 기업인들을 그냥 잡아들인다거나 정부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면요 그냥 끌어들어가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 불안전성, 그리고 이제 미국과 미중 갈등이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투자는 이제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부동산을 멀리 하겠다 그랬는데 드디어 부동산을 다시 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그리고 과연 이게 살아날지도 관건이죠. 한번 무너진 게 회복되기 쉽지 않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에서 날라온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중국이요, 중국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인센티브는요, 뭐냐면은 바로 제로금리로 이 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보통 뭐 36개월 분할, 72개월 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5년 분할, 6년 분할, 5년 분할 이렇게 해서 분납하지 한꺼번에 돈 내고 뭐 많이 사지 않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렇게 목돈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일반 사람들이. 자,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5년 동안 제로금리로 해주겠다. 자,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매출이 잘 나왔던 것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썼던 거거든요.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이 테슬라 매출이 좋은 건요. 지금 현재 이 금리를 이렇게 은행과 잘 합의해가지고 굉장히 잘 조절해 주니까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해서 이자율만 낮다면 이거 사는 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안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근데 중국 안에서 이러한 정책을 쓸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중국의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가 미국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자체도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10년물 금리도 같이 높잖아요. 보통 이런 자동차 금리나 그리고 몰기지 금리 있죠. 이거는요 10년물 금리가 연동되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은 좀 높죠.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현재 매출도 잘 안 나와, 내수도 안 좋아,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은행도 합작해서 우리 금리 좀 낮추자 이렇게 이런 정책을 쳐주면요 사실 이 고객들 입장에 너무 좋거든요. 야, 5년 동안 무이자 이건 땡큐지 하면서 또 중국 사람들 이 테슬라 차를 안 그래도 사고 싶었는데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요 굉장히 이제 어느 부분이 좋냐면 매출을 끌어올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모델 3와 모델 Y를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모델 3와 모델 Y를 매입할 때 5년 동안 무이자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금리죠. 자, 그런데 이 기간이요, 이 기존의 9월 말까지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10월 말로 연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분기 시작이 10월부터고 그리고 9월 말까지가 사실은 이게 이제 3분기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달린다. 자, 또 10월 달도 원래 이 10월 달에 중국에서 10, 11, 12가 잘 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테슬라가 재미를 잘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계속 좀 더 쓰려고 하겠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이런 정책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재정적 부담이 많잖아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정책들은 전략적으로 써야 되죠. 매출을 이렇게 유지하려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또 이렇게 또 제로 금리로 이제 5년 동안 이 계약을 하게 해준다 이러면 이런 가지고 야 테슬라가 정말 안 팔리니까 이렇게 또 이런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구나 그러지만요. 사실 여러분 다른 폭스바겐은 유럽차 보세요. 그리고 다른 중국 차들도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어차피 안방이니까 홈그라운드니까 다양한 어떤 이 인센티브제도를 쓰거든요. 근데 이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도요. 이런 거 다 쓰고 있어요. 근데도 안 팔려요. 왜 그래요?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안 사는 거예요. 중국 차보다 폭스바겐이 떨어지는데 왜 사겠어요? 근데 테슬라는 기술력이며 모든 것이 또 브랜드 네임이며 이게 또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테슬라만 취해서 사실 그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다른 회사 다 나름대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잘 팔리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매출, 우리 세일, 순서를 지금 볼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브랜드별로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테슬라가 지금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선 있죠? 이게 테슬라거든요. 자, 테슬라가 이게 이제 24년도 3분기, 이 유럽에서의 매출이고, 그리고 보십시오. 아래쪽에 노란색이 벅스바겐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볼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파란색 있죠? 이게 4위거든요. BMW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세디스 벤츠가 있고 아우디, 스코다, 기아까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른 폭스바겐 자기 안방이잖아요. 유럽은 자기 홈그라운드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볼보랄지 BMW, 머세디스 벤츠 다 있는데 다 제쳐버리고 테슬라가 월등히 높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유럽 내연기관차의 위기예요.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 폭스바겐, 보브, BMW, 머세디스 벤츠, 아우디는요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차의 강자들이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내놓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 폭스바겐이나 이런 유럽의 자동차 강국들이 강한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만들어도 그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배터리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배터리가 회사가 이 최강자, 전 세계 강자가 두 개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도 있고 각자 있는데, 유럽의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이 다 공수를 해야 되죠. 다 외부에서 공수를 해야 되니까 이거 자체적으로도요 마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 때도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해버린 거죠. 소프트웨어가 약하니까 전기차 타는 맛이 안 나죠. 그냥 내연차 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합니까? 이 전기차를 막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유럽 쪽에서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유럽에서 만드는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들이요,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연동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소위 말 허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 차들은요, 전부 다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내연차에 연결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테슬라를 보게 되면 이거 완전히 그냥 컴퓨터거든요. 그런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도 알죠. 아, 테슬라를 사야 된다,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테슬라가 유럽에서 자율주행을 작동하지 않고서 이 정도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FSD가 유럽에서 허락받아서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더 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율주행이 가미되면요, 중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러한 어떤 판매는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테슬라 자율주행 이번에 특히 이벤트 때 딱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다 시선이 여기 가 있거든요.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범, 로보택시가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시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안 달고 카메라 베이스들만 아주 신속하게 하는 걸 보여주게 되면요, 세상이 깜짝 놀라겠죠.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매출은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FSD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3분기죠. 3분기가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 3분기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전기차 판매가 이 레코드 하이를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끝나고 나면요, 한 4, 5일 지나서 결국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역대급을 찍을 것이다 라고 이 칵스 오토모티브에서 분석을 내놨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전기차 판매가 전체 미국의 신차 판매에 있어서 9%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미국이란 나라, 내연기관차의 왕국, 내연기관차의 사실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9%까지 올라왔다. 신규 판매가 9%까지 왔다는 거. 10대 중에 한 대가 이 전기차가 팔린다는 거고, 100대 중에 10대 정도가 지금 전기차가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사실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약해요. 여전히 이 3대 권역인데 전기차 판매에,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 다음에 중국 30%, 유럽이 20% 대충, 미국이 거의 10%대, 거의 이제 9%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른 그 유럽이나 중국 비하면 빈약하고, 그리고 상승 속도가요, 이 올해 지금 3분기 예상이 YOY죠. 1년 전 대비 8%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는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에서 인센티브도 있고 좋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이 이 속도가 중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조금 속도가 좀 약하죠. 자, 그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이 가장 낮은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미국도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결국은 여기 전체적으로 판매가요 10%, 20%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는 전체 파이가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테슬라가 가장 압도적이니까, 미국에서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 테슬라가 이번에 25,000달러짜리 대중적인 차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팔릴 겁니다. 대중적인 차가 시장의 대중들의 차지하는 게 최소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 100명이 있으면요, 50명은 테슬라 차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저렴한 차가 나와야 돼요. 대중적인 차가. 그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포션을 다시 테슬라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50%가 뭐예요? 그냥 한 60%, 70%까지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전기차, 마진율이 나오는 그런 차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테슬라가 로보택시용으로 내놓은 자동차가 이게
로보택시도 쓰지만 한편으로 대중적인 차로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아마 시장이 급격한 반응을 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요 달아올라 있죠,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이게 미국이 전기차가 더딘 게요, 테슬라가 좀 대중적인 차를 내놓으면 이게 같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사실은 거의 다 팔리거든요.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이게 올라온 것도요, 테슬라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딜러를 통해서 막 그냥 밀어내기 했거든요. 근데 뭐 거의 반덤핑 수준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대차가 거의 넘버 2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전기차 판매 넘버 2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오닉 5, 가장 자랑하는 아이오닉 5가요, 지금 뭐 말씀드렸죠, 리스로 뭐 거의 그냥 반값으로 팔리고 있다, $200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다른 내연차들이 밀어내기 하면서 딜러를 통해서 뭐 팔고 있긴 하지만, 그냥 결국은 테슬라가 $25,000짜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 테슬라가 나와야 그 전체 이 침투율이 올라갑니다. 미국도 10% 돌파하고 12%, 13%, 15%까지 가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자동차 침투율은, 전기차 침투율은요, 테슬라에게 달려있다. 특히 이번에 10월 10일 이벤트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우리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자, 여러분, 스타링크가 지금 이 흐름을 보면요, 이제 이 IPO 상장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파죽지세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발표를 했는데 400만 고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링크 고객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0만 명.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110개국에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AT&T나 뭐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이 통신회사도 보면 미국에만 국한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링크는요,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400만 명의 커스터머가 확보가 돼 있고 110개국에 진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5월 달에 300만 명을 돌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400만 명 돌파했다는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300만이었는데, 지금 9월 달 와가지고 400만 돌파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2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죽지세죠. 정말 이 고객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지금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졌을 때에 완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신 시설을 박살냈을 때에, 그때 스타링크 인터넷이 정말 이 전쟁을 극복하는데, 이기는데,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텍사스 공장에서도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생산 규모가요, 지금 보면 1 million square feet, 스타링크 터미널 매뉴팩처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뭐 거의 100만 개씩 찍어내고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이 현재 수요가요, 하이 디맨드라고 하거든요.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점점 빨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미친 상승을 보이죠. 그러니까 24년도부터 뭐 4월, 5월, 6월 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그린 색깔로, 초록색으로 한 거 보시면요. 자, 지금 이 100만 명 됐을 때가 2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2년 차 때. 그 다음에 2배로 늘어나는 게 9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00만에서 200만 명 늘어나는데 딱 9개월 걸렸고요. 200만에서 300만 되는데 8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00만에서 다시 100만이 느는데는 4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 100만 명씩 늘어나는 게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3개월 되겠죠? 500만 될 때. 그리고 이제 600만 될 때 200만 될 거고요. 2개월 될 거고, 600만 명 될 때 2개월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스타링크는 이제 1000만 명 돌파하게 되면요, 그냥 사실은 IPO 상장을 해도 돼요, 스타링크만요. 왜냐면은 이 1000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들 보세요. 뭐 이제 대형 비행사들이 하나 둘씩 이제 늘어나거든요. 대형 비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인의 야트랄지 배, 지금 크루즈뿐만 아니라 정말 이 확장되는 게 무지막지합니다. 뭐 많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에는 뭐 학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예 그냥 그 나라의 공식 그 통신 회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다 커버를 해버리잖아요. 그 시간 문제 늘어나는 게 인터넷 이 가입하는 속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 스타링크가 어느 규모인지 아시겠죠?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IPO 상장이요. 지금 실제로 많은 테슬라들이 머스크에게 빨리 IPO 상장하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죠. 아마 때가 되면요.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스타링크, 우리가 IPO 상장에 대해서요. 때가 되면 아마 시점을 말할 거예요. 근데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이 됐으니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장기 투자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